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자, 어제 숨가쁘게 주고받은 이야기들 살펴보니까 16일날 한다 안 한다 러시아 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 제임스가 또 그냥 빠르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악재 요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재개가 없다. 자, 이거 뭐야? 연구야? 거래 재개 없다. 아, 농담할 때가 아니죠. 자, 이 거래 재개가 없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상장 폐지 심사로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일날 결정이 될 그 부분들을 이미 땡겨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가 없다라는 것은 상장 폐지 심사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단독 보도가 나온 것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3760포인트까지 간대요. 자, 누구 마음대로? 네, 얘네들 마음대로. 자, 이 3760포인트까지 가는 데는 조건이 있답니다. 어떤 거냐면 MSCI 편입을 하는 것. 2024년. 근데 2024년까지 이제 MSCI 편입을 시켜주겠는데 거기에 또 조건이 있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공매도의 전면 거래 허용, 이거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공매도의 전면 재개인데 이렇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9%, 나스닥이 마이너스 0%, 그냥 나스닥은 장중에 계속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어 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의 마감을 딱 보고 나서는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좀 그 해소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계속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쏟아낼 거 다 쏟아냈거든요. 근데 할 말 못할 말 다 해냈어. 그러니까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수준이 이제 이 악재의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가는 클라이막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서둘러서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악재를 반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약간 혼조세로 들어가서 마무리됐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리 먼저 좀 알아볼게요. 블러드가 이제 제임스예요. 이 제임스가 완화책 축소를 우리가 예전에 계획한 것보다 더 앞당겨야 된다. 그래서 올 7월까지 금리를 1%포인트까지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개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장사를 하러 가가지고 물건 싸게 살 때 있잖아요. 그냥 10,000원 깎아줘. 그러면 주인이, 그럼 남는 거 없어. 안 돼. 7,000원 깎아줄게. 그럼 5,000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3,000원 깎아줄게. 그러면 이제 5,000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단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세게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7월까지 금리 인상을 1%포인트 한다 그러면은 7월까지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름까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5개월 남았는데, 3월달부터 시작한다면 4개월 만에 금리를 1%포인트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 약간 좀 애매하게, 되고 또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메리라는, 이렇게 이름이 제임스하고 토마스가 안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메리라는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임스처럼 너무 빠르게, 그렇게 제임스의 말대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 약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더, 우리 메리하고 에스더가 이제 열일을 했군요. 에스더가 이제, 캔자스시리,
네, 캔사스시리 여는 총재래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현재 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토마스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금리 인상 계속 가야 됩니다. 꾸준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지금 제임스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제임스의 친구인 토마스까지도 이 꾸준한 금리 인상이 좋은 거야. 급작스러우면 좋지 않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임스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궁지에 몰린 제임스라는 영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씨부리 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뭔가 잘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는 총재 입장에서는 저렇게 금리를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쏟아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다수결의 의견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은 반대일세. 하지만 3월 달에 금리가 0.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약 60%까지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를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정도는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 제임스가 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한 수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악재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16일 대사관 자국민 다 이제 철수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침공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더 높아요. 왜냐면 어제 나온 기사들 잘 살펴보시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침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침공한다고 얘기하는 애들 보면은 미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영국 걔 보리스죠. 네. 걔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16일날 48시간 내에 침공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16일에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 무기 갖다 놓을 것이다. 등등등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니들 왜 그래? 우리 16일에 침공하는 거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사인이 굉장히 안 맞는 얘기죠. 서로 간에 침공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16일날 들어가는 거 맞아?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도 모르는 행사 일정을 지들이 다 잡아놓은 거야.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붙였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하여 선제 공격에 들어갈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뭐죠 이거 위기감을 고조를 시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나쁜 놈들이 미국이 되는 것 같은, 나쁜 놈들이 유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우크라이나 가운데 놓고 우크라이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지들이 더 불사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아무튼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는 우리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미국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결정이 가장 중요했는데, 어제 이제 외교대사관 쪽에서 외교관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느니, 그냥 이거, 나토 가입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아직 회원국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의 가입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이렇게 거기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 애들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위기감 고조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빅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성사되기는 어렵고요. 위기감이 고조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싹 빠지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러시아가 모르는 러시아 침공이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러시아 문제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충분히 이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냥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를 안 한대요.
네, 이게 거래소에서 한 이야기인데,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잘 들어보게 되면, 제목만큼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도 좀,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자, 지금 일단 15일날 오늘 결정이 된 모습인데, 이게 그 조선비즈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주 그냥 새벽부터 뭔가 소스를 얻어가지고 빡 갖다가 때린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대상으로 넣고 상폐 심사를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였냐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상폐 실질 심사를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이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감사 의견 거절 이렇게 되면 다시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횡령을 했잖아요. 횡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네 상장 폐지 여부를 하게 되면은 거래하고 나서 다시 또 상장 폐지 상황이 좀 된단 말이죠. 그러면 3월 31일까지는 감사 보고서의 영향 때문에 다시 또 거래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막아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일날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게 되면 거래 재개가 됐다가 다시 네 이 횡령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거 좀 불안한데요, 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 막 이런 거 나와버려. 그러면은 상장 폐지가 또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풀렸다가 다시 묶이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파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거래 재개됐다가 투자자들이 막 난리가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래가 잠깐 되는 동안에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가 현재 4만 명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연령대를 보면 이제 40대와 50대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대 주주도 많이 있는데 보통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 주식에 좀 친근할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뭐 그때 뭐 임플란트 걱정하나요?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40대, 50대 주주가 가장 많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뭐, 물론 외국인들 자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상장 폐지 여부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감사 보고서라는 하나의 어떤 장벽을 또 한 번 넘어가기 어렵게 된다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네, 그냥 요대로 거래 정지가 3월 말까지 들어갔다가 네 감사 보고서까지 이상해져 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패 실질 심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개선 기간이 명령이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상패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패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이거 상장 폐지를 하는데 이 개선 기간을 줄 것이냐 조금 이제 봐주냐 안 봐주냐의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무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기간 명령을 일단 부여하게 돼서 1년 정도 네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장 폐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감사 보고서라는 엉뚱한 게 튀어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당장은 조금 더, 네, 감사보고서, 이 회계법인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거래 정지를 해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일단은, 네, 거래 정지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법인이 어떤 식의 결과를 내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래 정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그냥 다 묶고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마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진정하세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풀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간에 애매하게 풀려버리면 아주 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보자 라는 식의 내용이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패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3760 간다. 네. 그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모건 스탠리의 이쪽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정부가 계속 노력을 기운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2024년에 편입이 가능하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골드만삭스인데 얘네들 요즘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골드만이가 아무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금리 인상도 막 7번 해야 된다 미국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막 뭐 주가가 뭐 떨어져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갑자기 뭐 올라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뭐 얘들이 뭔가 좀 그 자꾸 꾸미는 원래부터가 음모를 많이 꾸미는 애들이었거든요. 아주 음모하는 그런 애들이라서 사람들을 다 음모해가지고 흙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황금 양말. 네. 자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뭘 하느냐면 2024년까지 편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공매도를 전면 좀 재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 하하. 네.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으면 편입 시기는 2024년도 이후로 그냥 확 밀려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니네 선진지수 들어오고 싶어? 그럼 공매도 전면 재개해.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빠르다라면 2024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될 것이다. 그렇다라면 충분히 주가가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 3,760 뭐 50 거기까지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3,760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코스피는 4,5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막 3,000이 깨져가지고 막 지금 중내산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뭐 지금 이렇게 하면 3,750까지 간다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콜옵션을 비롯해서 코스피 200 뭐 등등등에 대한 쪽에 한국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를 제한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뭐 매수가 뭐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되게 웃기는 이야기고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매수를 제한했다. 근데 이게 아주 달콤한 거지. 야, 니네 이렇게까지 될 거야. 와, 니네 좋겠다. 니네 지금 저평가잖아. 니네 지금 2,700밖에 안 되는데, 와, 3,700 간대. 와, 4,500 간대. 뭐, 와, 니네 정말 좋겠다. 그런데,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 돼. 이거 너무 좋은 게 있긴 한데, 니들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안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공매도를 내줄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인데 나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요. 그냥 들어서 안 해먹는다 씨. 뭐 하려고 거기 들어가냐. 지금 저는 그냥 장사 속으로 생각해서 자금적인 부분을 가지고만 따지고 봤을 때도 뭐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지만 유출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신흥국 지수 쪽에서 얘네가 지금 좀 불안한 건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금의 규모는 이 신흥국 지수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난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시장이 얼마만큼 잘 될 것인지는 뭐 가봐야지 아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골드마니가 이야기 이렇게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 내가 간다고 했쥬 봤쥬 이딴 소리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골드만의 그런 목적은 공매도 체계, 그 다음에 언제고 가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서두르는 거, 지금은 좀 반댈세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쟁 우려감, 그 다음에 금리, 이런 문제 때문에, 아유, 힘들어요. 라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진정세를 많이 보였어요. 혼조 양상 보이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전쟁에 대한 부분도 러시아가, 무슨 소리?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임스가 와가지고 잔뜩 똥을 싸놓고 가는 거 다른 연준 의원들이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 청소 끝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올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가 없다. 네, 뭐 상폐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다시 거래 재개 이후에 상패가 또 그 거래 정지가 또 되면은 위험하니까 아예 묶어서 생각하자 해가지고 이 거래 정지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 그런 얘기로 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휩싸일 만한 사연들을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뭐 쉽게 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뭐 주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최악의 상황이 이제 개선기간 명령,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네, 거래 정지가 되는 거,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시고 바라고요. 코스피가 3,76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골드만삭스의 네, 그런 어떤 음모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보시면 공매도 전면 재개, 이게 가장 중요한 골자거든요. 공매도 전면 재개.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전면 재개보다도 뭐 조금만 더 이제 공매도를 좀 축소를 시켜준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고 3,760이고 4,000이고 5,000이고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체크국제 이거 마무리합니다. 핵심은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주가가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매수한 다음에 보유한 채 기다려라. 따라서 투자 기한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힘에 올라타는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늘 해드렸던 말씀이죠.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네,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내 거야. 니들이 내 거 못 뺏어가는 한 나는 그냥, 시간의 힘에다가 투자를 하겠어. 어차피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 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당장의 문제는 변동성은 다가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들은 점점점 해소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상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잊고 있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이 대보름입니다. 내 더위 사세요. 네, 자 저는 장중시장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